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딸을 키우고 있는 40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 자식이라곤 딸 하나가 전부인데요. 주변에서 왜 더 안 낳았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도 있지만 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딸아이 낳고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임신이 어려웠거든요. 아이 가졌을 때도 몸이 약한 편이라 주의를 해야 된다는 병원 얘기에 유산을 하거나 애가 미끄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방 안에서만 지냈었고요. 그만큼 힘들게 얻은 자식이었죠. 그래도 딸아이 하나는 얻고 나서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저와 남편에게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 그런 존재겠지만 저희 딸도 볼수록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네요. 저희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기도 했고 어렸을 때 몸이 약한 편이어서 잔병 치레가 심했어요. 제가 내내 업고 다니며 병원을 전전했고 몸이 약해 유치원도 좀 늦게 보낸 편이었습니다. 허약하고 자주 아픈 데다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아서 근심 걱정을 달고 살긴 했는데 좀 크고 나서는 더 이상 걱정시킬 일이 없게 잘 커주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키도 쑥 커버리고 체육반장을 할 만큼 몸도 튼튼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주는 의젓하고 속 깊은 딸로 잘 커주었죠. 저와 남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식이지만 저희 시댁만 가면 저희 딸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상하는지요. 저희 시댁은 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님 한 분만 계세요. 어머님은 엄청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옛날 어른이세요. 막힌 시골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서 사시는데도 고리타분한 마인드는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었죠. 집에 제사도 많고 제사하러 가면 남자들은 거실에 식사 차려주고 여자들은 주방에서 신문지 깔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꼭 그렇게 하게끔 하셨죠. 어머님조차도 신문지 깔고 식사를 하세요. 저희 남편이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냥 상 하나 더 꺼내고 다 같이 편하게 식사하자. 엄마가 그렇게 드시면 우리가 불편하다 여러 번 말했는데요. 어머님은 됐다고 이게 편하니 그냥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 어머님은 뭐든지 장남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뭘 해도 장남이 최고고 장남이주.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각은 더 확고해지신 듯합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에 좀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만 그러시지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까지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며 대접만 받으려는 시기였으면 저하고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뭐든지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고 아내와 여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뚜렷해요. 저런 어머님 밑에서 자랐는데도 저희 남편은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죠.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완전 가부장적이시고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하셨는데 아이는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엄청 닥달하셨죠. 형님은 저한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잘하셨어요. 아주버님네 아이가 늦어지면서 어머님의 닥달은 저희에게 왔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특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딸은 낳아봤자 돈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시면서요. 자식 성별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건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만 하시는데 형님에 이어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형님도 저도 빠르게 임신이 안 되다 보니
어머님은 못마땅함도 커졌습니다.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쏨풍쏨풍 잘 만났더구만. 어찌 된 게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아들은커녕 애 하나를 못 낳고 있어. 저는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하며 저와 형님을 들들 볶을 때마다 어머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주시면 생기래도 안 생긴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셔야 임신도 되던지 할 텐데 볼 때마다 닥달해 연락할 때마다 임신에 관한 얘기로 잔소리를 하시니 얼마나 힘들던지요. 어머님 때문에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안 생기는 애를 놔둬라 어쩌라는 거야. 게다가 하늘을 봐야 별을 보지. 남편은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고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어머님 저러실 때마다 며느리만 그만 닥달하고 아들한테나 얘기해보라고 하고 싶어. 그러게요. 왜 저희한테만 저러시는지. 혹시 동서도 서방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아? 아, 그건 아니지만. 그래, 서방님이 그럴 리가 없지. 세상 가정적이고 다정한데. 물론 가정적이고 다정하다고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말에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님과 아주버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셨어요. 기가 죽은 듯 말수도 별로 없고 조용하셨죠. 그래서 저는 형님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랑 대화할 때는 180도 다르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나오는 거였죠. 목소리도 괄괄한 편이고 말도 거침없게 하세요. 어머님과 아주버님 때문에 기가 죽어서 그 앞에서만 조용하신 것 뿐이지 실제 성격은 활발하고 거침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형님은 저한테 곧잘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에 대한 험담도 잘하셨어요. 저도 손윗 동서인 형님이 그러시니까 네네 하고 맞춰드리고 열심히 들어드렸어요. 하지만 딱히 저희 남편 욕을 하거나 같이 나서서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별로 남편에게 불만이 없었는데 형님 맞춰드리려고 없는 말을 지어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형님이 얘기하시면 열심히 잘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언젠가 형님이 한번 그러시더군요. 근데 동서는 가만 보면 좀 음흉한 데가 있네. 네? 아니, 왜 맨날 나만 얘기하고 동서는 내내 하고 듣고만 있어? 동서도 동서집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한테만 얘기 듣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형님 얘기하는 거 들어드리는 게 편해서. 그게 아니라 동서는 서방님한테 별로 불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죠.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아휴, 같은 형제인데 어째 저래 다를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형님이 그런 소리를 하실 때면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그런데 그 후 제가 형님보다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생긴 아이였고 몹시 기뻤죠. 어머님 역시 드디어 첫 손주라며 잘 됐다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저랑 남편도 너무 행복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제가 자궁 쪽이 약한 데다 임신 자체도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인 만큼 잘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보다 제가 먼저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셨고 또 제가 아이 때문에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형님은 한 번씩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시간 되면 밖에서 만나 차 한잔할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맘때 형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친정 부모님조차도 저희 집으로 오시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외출을 극도로 삼갔습니다. 더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아이 출산 전까지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죠. 제 건강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데
형님은 제사 음식도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고 저는 임신 핑계로 놀고 먹는다고 몹시 기분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연락해서 비아냥거리신 적도 있어요. 동서, 집이야? 네. 임신했다고 그렇게 내내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적당히 외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도 움직여줘야 애도 잘 크는 거지. 아, 병원에서 임신 상태가 안정적이진 않다고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침대 위에서 생활하라고 했거든요. 참나, 진짜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네. 아휴, 유난이다, 유난이야. 저더러 유난이라는데 저도 너무 기분 상하더라고요. 애기 성별은 언제 나와? 다음 주에 보러 가요. 동서 생각엔 딸인 것 같아, 아들인 것 같아? 글쎄요. 우리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애 가졌다고 신나하시는데 그게 딸이면 어떻게 될까? 딸인데도 시댁 오지 말라고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하라고 하실까? 그러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형님은 너무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 겁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다 소중하죠. 저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참나, 우리 어머님이 들으시면 뒤로 나자빠질 얘기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있는 할머니 제사에도 못 온다 그거지? 네, 죄송해요. 아휴, 내 팔자야. 동서가 떡하니 있는데도 나만 개고생하게 생겼네. 형님은 어머님에게도 아주버님에게도 불평 한번 못하시면서 만만한 저한테는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으셨어요. 그나마 형님도 저도 둘 다 임신 못했을 때는 동변상련이었는지 저한테 나름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를 너무 미워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임신 때문에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셨고 또 둘째인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저한테 푸니까 저도 너무 기분 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딸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정말 솔직히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상관없고 건강하게만 나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딸이라고 하니 어머님 생각이 먼저 들어서 걱정이 안 들 순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하니 남편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딸을 더 갖고 싶었다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만 목표로 하자고 했고 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집으로 연락이 바로 왔더라고요. 형님이셨고 전화 받자마자 딸인지 아들인지부터 물으셨어요. 딸이래요. 딸? 그런데 형님은 제가 딸이라고 하니 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변하는 겁니다. 어머나, 딸이래? 확실하대? 확실한 것까진 아니라고 해도 초음파상으론 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랬으면 확실한 거지. 아휴, 어떡해 동서. 속상하지? 내가 다 속상하다. 하지만 말과 달리 형님은 기분 좋으신 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너무 속 보여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뭐가 속상한가요, 형님? 저는 딸도 좋아요. 글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아니요, 아직. 내가 말씀드릴까? 경득 씨가 전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서방님이? 아, 그래, 그럼. 아휴, 우리 어머님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았을 텐데 실망이 크시겠네. 어쩌겠어. 다음번엔 아들 낳으면 되지. 형님은 제가 딸이라서 안심이 되는 양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말 맞다나 딸이라는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단박에 기분이 상하셨죠. 저에게 전화 와서 진짜 딸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병원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예. 아휴, 이게 뭐야. 아들인 줄 알았더니 기집애는 쓸모도 없어. 괜히 돈이나 많이 들어가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한 마음이 왈칵 들고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제가 딸을 가진 게 잘못한 것도 아니건만 어머님은 한참 푸념을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저희 딸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그걸로 됐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딸을 가졌다고 하니 제사에도 다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아, 누구는 애 안 가져봤어? 그렇게 유난 안 떨어도 된다. 무슨 아들도 아니고 기집애 임신해 놓고 유난은. 어머니, 딸이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자식이에요. 어머님한테는 손녀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나는 기집애들 필요 없다고. 자식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래? 딸 낳는 건 낳는 거고 네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제사 준비하러 안 와서 너네 형님 혼자 고생했다. 이번엔 나와야지. 진짜 너무하시더라고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 몸조리만 잘하라고 오지 말라고 하셔놓고 딸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제사도 오고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가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어머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리하다가 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좀 소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출산 때까지 시댁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밖으로 다니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지겹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만 무사히 잘 나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임신 때문에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로 어머님과 형님 눈밖에 났죠. 어쨌든 그 후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저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사랑도 듬뿍 주셨어요. 친할머니에게 못 받은 사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됐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시댁에 갔죠. 갔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는 남편에게 맡기고 어머님과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형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늦게 오세요? 형님 찾지 말고 네가 다 해라. 너네 형님 임신했다. 어머, 정말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오라고 한 거야. 너 임신했을 때 형님이 다 수고했으니까 형님 임신 기간 동안은 네가 좀 해라. 네, 그럼요. 잘 됐네요. 나중에 축하드린다고 해야겠어요. 아휴, 근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서 이걸 축하해야 될 일인지 뭔지는 모르겠네. 저는 그 말에 또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형님이 오셨어요. 그날 형님은 평소와는 표정부터가 다르시더라고요. 고개 빳빳이 들고 우월감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셨죠. 형님 오셨어요?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날 형님은 식사를 조금 하다가 입덧이 나서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가서 사오라고 하셨고 저희 남편이 달려나가 사왔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만히 있고 저희 남편이 달려가더라고요. 하여튼 형님은 소위 임신 유세가 엄청나셨어요. 그 임신 유세는 형님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심해졌죠. 어머님은 드디어 손자가 생겼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형님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셨고 어머님은 손자가 너무 좋아 내내 안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아휴, 잘생기기도 했다. 우리 집 기둥이야. 하도 며느리들이 임신을 못해서 우리 집 대 끊기면 어쩌나 했더니 경사다, 경사. 어머님 기쁘세요?
기쁘다마다. 잘했다. 수고했어. 저는 아이를 낳아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는데 섭섭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이 낳는다고 수고했다고 300만 원을 주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못 받았고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니 나중엔 그냥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어머님한테 한 소리씩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생 저렇게 사신 분인데 작은 아들이 몇 마디 한다고 안 그러시겠나요? 큰 아들이면 눈치라도 보지 작은 아들은 눈치도 안 보시는데요. 하여튼 형님이 아들을 낳고 저는 딸을 낳고 그때부터 형님과 저의 대접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둘 다 어머님 손주들인데 그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형님네 아들 이름은 민창이었고 저희 딸 이름은 한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민창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라며 형님에게 매달 돈까지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은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한영이한테 뭐 해준다고 하면 당신 돈도 아니면서 아깝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집애한테 뭔 돈을 그렇게 들여. 기집애들이야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그만이구만. 아,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고 우리 돈으로 알아서 할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한영이가 아무리 어려도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저 조그만한 게. 좀 더 크고 나서 같이 밥을 먹어도 어머님은 민창이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다 몰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한영이한텐 예, 조한영.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나중에 너 돼지 된다. 어머니 5살 애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 딱 봐라. 팔뚝 통통해가지고. 여자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이고 그러면 안 된다.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하면서 한영이 앞에 있던 고기 반찬들은 다 민창이에게 몰아주었죠.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할 때 형님도 옆에 있으셔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만히 계셨죠. 게다가 민창이는 너무 오냐오냐 큰 탓에 커가면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요. 아무도 훈육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오냐오냐 하니까 어린애인데도 고집이 새심줄보다 심해졌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함 지르고 울고불고 때를 썼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번 더 치라고 했다고 훈육할 건 하고 혼낼 건 혼내면서 키워야 하는데 다 오냐오냐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심할 정도였죠. 얼마나 어른들이 오냐오냐 하며 키웠는지 민창이는 어른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반말도 잘하고 인사는 아예 안 했습니다. 게다가 1살 많은 누나인 저희 딸한테도 함부로 굴었죠. 저희 딸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마음대로 뺏기도 하고 저희 딸한테도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 기분 나쁘면 떠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민창이가 잘못한 것에도 어머님은 저희 딸만 나무랬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시댁에 가는 것조차 싫고 형님네와 마주치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남편이 한 번은 버릇없이 구는 민창이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도 민창이는 대반에 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셨죠. 무슨 일이야? 민창이가 한영이 머리 잡아당기고 놀리잖아. 한영이가 싫다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누가 싫다고 하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너한테 똑같이 하면 좋겠느냐고. 별것도 아니구만.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 엄마, 이게 왜 별게 아니야. 누나한테 저렇게 구는데. 그러자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흘겨보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희 딸이 울고 있었고 제가 달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시끄러. 기집애가 툭 하면 눈물바람이야. 그만 못 그쳐?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도 옆에서 애들끼리 원래 그러고 노는 거죠. 아유, 서방님도 참. 하면서 민창이만 싸고 도는 겁니다. 저 너무 화가 났고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님, 애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교육 운운하고 있어? 형도 똑같아. 옆에서 뻔히 다 봐놓고 모른 척하고 있고.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자식이. 너는 어따 대고 형한테 훈수질이야! 그렇게 큰 소리가 났고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가자, 여보. 내가 올 때마다 지켜보는데 이건 아니야. 특히 엄마는 우리 한영이 천덕꾸러기 취급하는데 우리 한영이도 엄마 친손녀예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쨌는데. 너야말로 네 새끼만 싸고 놀잖아. 됐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와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형하고 손자거나 실컷 보고 사세요. 아니, 저 자식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갈 때마다 기분 나쁜 일 생기는데 저도 시댁이고 뭐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형님이 전화가 와서 진짜 안 올 거냐고 살살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네, 경득 씨가 가지 말자는데 저도 그에 따를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해도 동서라도 말려야 되지. 같이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왜 말려야 돼요? 저희 남편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참나. 동서 본성 나온다? 제 본성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시댁 안 갑니다. 형님도 저한테 오라 마라 하지 마세요. 뭐라고? 동서 말 다 했어?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형님과도 언쟁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빴죠. 그나마 남편이라도 강경하게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동안 참은 게 많다가 폭발한 건지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든 저희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었을 쯤에서야 다시 찾아갔거든요. 그맘때 친척 어른분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 가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설득으로 스리슬쩍 풀고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왕래 안 하고 싶기도 했는데 아주버님이 계속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고 어쨌든 부모 자식 간에 계속 인연 끊고 살 순 없으니 저희 쪽에서 먼저 숙이고 들어간 거죠. 저희가 사과하니까 어머님도 처음엔 필요 없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시는 척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 그래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민창이만 싸고 돌았고 머리가 큰 민창이는 더 버릇없어졌더라고요. 할머니한테도 소리 지르고 막대하고 형님한테 들어보니 과거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모양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형님도 아주버님도 민창이를 제대로 훈육할 생각은 여전히 없어 보였죠. 그냥 남자다운 거다. 애들은 원래 저렇다. 너무 순해도 안 된다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희 한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니 저희 한영이도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영이가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는 너무 잘 지냈는데 친할머니는 불편하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민창이만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대놓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는 게 익숙했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너무 짠했죠. 그렇게 또 많은 세월이 흘렀고 20살이 된 저희 딸은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편이었거든요. 저희 딸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 형님도 저에게 무슨 비법 있느냐고 이것저것 잘 물어보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학교 잘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게 다라고 따로 과외 같은 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비법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안 알려준다며 저한테 얌체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형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알려준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창이는 공부도 잘 못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말썽도 많이 부리고 다녔거든요. 어머님도 민창이 공부 뒷바라지 시키라고 매달 돈을 꾸준히 보내주셨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빚까지 내서 좋다는 건 다 시키셨어요. 유명한 학원, 과외 다 찾아서 보내고 방학에는 어학연수 보내고 민창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였죠. 하지만 민창이는 뭐 하나 오래 하는 법이 없이 금방 질려했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성적 위조한 것도 걸려서 집이 뒤집어진 적도 있고 인터넷 방송에다가 후원을 보낸다고 형님 카드로 몰래 몇백만 원을 질렀다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민창이가 집에 무서워할 만한 어른도 없고 잘못하다가 걸려도 딱히 혼도 제대로 안 내고 넘어가기 일쑤니 애가 더 어긋나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저희 남편이 붙잡고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듣기 싫다는 듯 딴청을 피우고 노래 부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딸은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고 민창이는 공부는커녕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그것조차 저희 딸 탓이랍니다. 기집애가 쓸데없이 공부 잘해서 뭐하냐며 괜히 동생 기나 죽이는 거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예전에는 어머님이나 형님이 그런 소리 하셔도 속으로만 삭히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할 말 다 합니다. 왜 쓸데가 없겠어요, 어머님. 공부 잘하면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민창이도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돈 들인 거 아닌가요? 기집애랑 남자애랑 같냐? 요즘 시대엔 다를 거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 어쨌든 집안에 대이어줄 사람도 민창이고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제사라도 차려줄 사람도 우리 민창이야. 저는 속으로 잘도 차려주겠다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제멋대로의 아나무인으로 구는 애가 나중에 갑자기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어른 공경하겠나요? 하지만 어찌됐든 어머님의 손자 사랑은 여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부탁으로 식재료를 같이 주문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도착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몇 번 더 걸었는데 계속 안 받으셨고 신선식품이라 집에서 제가 들고 있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은행 가야 될 겸 나가는 김에 형님네 가게 들러서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형님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저는 단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카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다른 손님은 없고 형님과 어떤 남자가 마주 앉아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와 계셨네 생각하며 다가가는데 남자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 남자는 태평한 얼굴이고 형님만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페 입구까지 왔는데도 형님은 모르시고 계속 그 남자와 대화 중이셨어요. 너무 심각한 분위기라 인사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들리는 둘의 대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 내 아들 찾겠다 이거지. 멀리서 보니까 잘 컸더만. 이름이 민창이? 미쳤어? 원하는 게 뭔데? 뭘 원해? 같은 말 자꾸 하게 하네. 내 아들 찾겠다니까. 어따 대고 자꾸 내 아들이래. 진짜 내 아들 아니야? 어디 한번 확인해봐. 해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딱 봐도 나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시기도 우리 잘 만나던 그때 맞잖아. 당신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돈다고 외롭다며. 그래서 나랑 찐하게 잘 만났잖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네가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되고 잠수 타더니 건너서 들어보니 19된 아들이 있더라고. 시기도 딱 맞잖아. 당신 아들 아니니까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 확인해 보자고. 나도 내 아들이 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지. 진짜 왜 이래? 아니면 뭐 성의를 좀 보이던가. 얼마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문득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대화에 몰두했는지 제가 서 있는지도 모르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 같았죠. 야, 손이 왔다. 그런데 형님이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서, 형님, 여기 왜 왔어? 이거 갖다 드리려고요.
연락을 안 받으시길래 아, 그냥 냅두지. 내가 나중에 찾으러 갈 건데. 하면서 저한테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엄청 불안해하고 초조해 보이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눈치를 보더니 일어났고 형님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를 힐끔대다가 먼저 묻더라고요. 저기, 혹시 다 들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저 남자는 누구고요? 어디서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요. 민창이 얘기도 들었고요. 그 말에 형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사실이에요, 형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몇 번 실수로 만났던 남자야. 그때 민창 아빠랑 사이 안 좋고 민창 아빠가 너무 밖으로 돌아서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동서도 알잖아. 그런데요? 몇 번 만나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만 만났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와서는 민창이가 자기 아들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형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형님은 그 남자에게 뭘 원하느냐, 돈을 주면 되느냐고까지 하셨는데 그 남자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어쨌든 헛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특히 서방님한테도 절대. 네, 그런 거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괜한 헛소리 퍼뜨리고 다니면 큰일 날 줄 알아. 뭐해? 그럼 가봐.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형님이 길길이 날뛰면서 흥분하시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민창이랑 몹시 닮기도 했습니다. 민창이가 아주버님과는 참 안 닮아서 외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까 그 남자와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설마 민창이가?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모른 척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을 굳이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형님 위해서라기보다 괜한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얄밉고 그다지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 집 일이니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말자. 괜히 중간에 나섰다가 불똥 튄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 생신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희 딸은 학교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알바비 받았다고 할머니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손녀라고 해도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할머니인데 그럼에도 저희 딸은 할머니 선물까지 사온 게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민창이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해도 제대로 대답도 않고 다음에 연락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끼리만 어머님의 생일잔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뭔 일이길래 민창이라도 보내지. 안 본 지도 오래되고 보고 싶구만. 그러게요. 급하신 일인가 봐요. 저희끼리 식사요, 어머님. 시장하실 텐데. 그렇게 식사를 준비했고 저희 딸이 냉장고에서 케이크도 꺼내왔습니다. 어머님은 떨떠름한 얼굴로 축하를 받으셨죠. 손자가 없어서 그런지 기분이 내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어차피 민창이가 왔어도 내내 누워서 폰만 만지다가 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희 딸이 어머님에게 선물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요. 이게 뭐냐? 한영이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은 선물을 뜯어봤는데 백화점에서 사온 머플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 선물을 갑자기 저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됐다. 너 가져라. 예? 아, 이런 색을 내 나이에 어떻게 해? 필요 없으니까 너가 갖고 가서 쓰던지 환불하던지. 하면서 던지듯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딸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껏 할머니 생각해서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사온 것 같은데 어머님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던지듯 치우셨으니까요. 그 모습에 저희 남편도 기분이 상했죠. 아, 엄마. 한영이가 엄마 생각해서 사온 건데. 안 쓴다고 이런 거. 한영이 네가 쓰던지 아니면 애미가 써. 딸은 속상한 눈치였고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케이크를 먹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군요. 민창이 유학 보내기로 한 거 들었지? 유학이요? 갑자기 무슨...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영어도 배울 겸 유학 보낸다길래 그러라고 했다. 갑자기 민창이가 유학을 간다는 것이었죠. 좀 황당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어머님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경비는 내가 대주기로 했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학비며 생활비며 돈이 꽤 많이 든다길래 이 집 내놨어. 나는 좀 작은 집 전세로 옮길 거다. 그 말에 저희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 이 집을 내놨다고요? 그래. 아니, 왜요? 아, 방금 못 들었냐? 민창이 유학 갈 때 필요한 데 쓰라고 내가 해주기로 했어. 그렇게 하고 남는 돈은 나중에 민창이 필요할 때 쓰고 하라고. 엄마한테 이제 이 집 하나가 전 재산인데 그걸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민창이 일이야 형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 걔네가 돈이 어딨어. 내가 다 되니까 주는 거다. 엄마, 솔직히 형한테 돈 퍼준 게 한두 번이에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 전부 다 형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까지 팔고 전세요? 엄마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요? 아, 내가 내 돈 쓴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너한테 안 줬다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엄마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너 결혼할 때 5천만 원 줬잖아. 형한테는 거기에 2배, 아니 3배는 이미 더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이래요? 나 돈 안 받아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그 연세에 왜 멀쩡한 집을 팔고 전세로 사신다고 하냐고요. 몇 년 주기로 그렇게 집 옮겨가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정 힘들면 나중에 너네 형이 나 건사하겠지. 그것도 아니면 너네가 나 모시고 살던지.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돈은 형 다 퍼주고 나중에 우리가 엄마 모시라고요? 자식 새끼 키워나 봤자네. 말하는 꼬라지 봐. 얘 한영애미야. 너도 똑같은 생각이야?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론 얼마 전 형님 카페에서 마주한 그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민창이가 아주버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러셔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솔직히 저도 섭섭하긴 해요, 어머님. 뭐가? 다른 건 다 떠나서 어쩜 그렇게 민창이한테만 돈이며 마음이며 다 쏟으세요. 저희 한영이는 대학 입학했다고 용돈 한 번 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돈 맡겨놨냐 나한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다. 한영이는 어머님 손녀 아니에요? 나한테는 민창이만 있으면 된다. 그 말에 저도 입이 뜨악했습니다. 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딸년들은 쓸모가 없다고. 대이어줄 것도 우리 민창이고 나 죽고 나서 제사상 차려줄 것도 결국 우리 민창이야. 내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는 손주한테 내 돈 주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그 말에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예, 엄마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엄마도 형하고 민창이만 소중한가 본데 그러면 앞으로도 효도도 챙김도 다 형한테서 받으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아이고 또 그러고 인연 끊게? 가라 그래. 엄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나 차별하더니 이제 내 자식한테까지. 저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지마. 그러게 아들 낳았으면 내가 이런 소리 하냐? 저는 더 이상 못 듣겠어서 저희 딸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려다가 화가 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 맞는데요. 민창이가 이 집 대를 이어주고 제사상 차려주는 게 맞는 건진 모르겠네요. 뭐야? 이 집 핏줄이어야 대도 이어주는 거 아닌가요?
저의 폭탄 발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님 헛돈 쓰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인지 형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딸과 그곳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좀 홧김에 저지른 것도 있었죠. 남편은 차에 올라타 무슨 얘기냐고 했고 저는 얼마 전 형님 카페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출발하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뛰쳐나오시는 겁니다. 남편은 놀라서 어디 가시냐고 했고 어머님은 남편더러 아주버님 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뭔 소린지 직접 듣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아주버님 댁으로 갔어요. 네가 무슨 망발을 한 건지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거다. 어머님 말에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창밖만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어머님은 아주버님 댁으로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이 고함치는 소리,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형님이 잘못했다고 비는 소리도 들렸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고 급하게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더니 한참 뒤에 형님이 다급히 문을 열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님을 대동하고 나타나니 형님도 놀란 얼굴이었죠. 그런데 뒤에 보이는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아주버님은 씩씩거리며 서 있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집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형님은 아무 말 못하고 아주버님은 갑자기 소리를 아악하고 지르시더니 골프채를 들어서 TV를 박살 내시는 거예요. 저도 형님도 소리 지르고 남편은 놀라서 아주버님을 말렸죠. 형, 미쳤어? 왜 이래? 놔! 내가 저 여자 죽일 거야! 형, 정신 차려! 내가 20년 동안 허수아비 짓 했다고! 저 여자한테 속아서! 네가 내 기분 알아? 아이고, 내 인생! 하면서 아주버님이 주저앉더니 우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머릿속에선 아주버님도 다 아셨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헛수아비 짓이라니. 어디 말해봐라. 민창이 내 아니에요. 다른 놈 아들이었다고! 이 여자 요즘 들어 하는 짓이 하도 수상한 거예요. 갑자기 애를 유학 보내겠다고 하더니 주변에 막 돈을 꺼내는 거야.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어떤 남자한테 돈을 보냈더라고요. 뒤를 캐봤는데 그 새끼가 자꾸 민창이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랑 민창이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진짜 아니래. 그 말에 어머님은 입이 뜨악해지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너 그 입 안 닥쳐?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충격이 컸는지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서 혼절하셨어요. 남편은 놀라서 어머님을 들쳐업고 응급실로 갔죠. 그렇게 참담한 분위기에서 어머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어머님은 겨우 눈을 뜨셨어요. 깨자마자 몇 번이나 진짜냐고 물었고 아주버님은 그렇다고 이혼할 거고 양육비 소송도 걸 거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민창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저 여자가 우릴 20년이나 속였다고요. 이 괘씸한 년, 이 죽일 년이!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링거 뽑고 달려가려고 하시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꺼이꺼이 우셨죠. 그 후 형님은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주버님은 바로 이혼소송 진행했고 양육비 소송과 더불어 그 남자에 대해서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어머님은 그 일로 알아 누웠고 모든 사실을 안 민창이도 충격이 컸는지 학교도 안 나오고 잠적을 했습니다. 평생을 유일한 친손자라며 어와둥둥 끼고 사셨는데 한순간에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어머님의 충격은 엄청 크셨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머님을 더 이상 보고 살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만 왕래하기로 하고 저랑 딸은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어머님 집이 안 나가서 집 한 돈까지는 형님에게 안 줬다는데 만약 집이라도 팔려서 그 돈 형님에게 줬다면 고스란히 그 남자한테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형님은 유학 핑계로 그 돈 받으면 그 남자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모양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집 한 돈만 안 줬을 뿐이지 그동안 민창이 밑으로 들어간 돈은 억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도중에 눈치를 챘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되었죠. 어머님은 한동안 곡소리 내시더니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와서 한영이가 보고 싶다고 저희 남편더러 한영이 좀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기집애는 필요 없고 손자만 있으면 된다시던 분이 이제 와서 저희 딸을 찾는 걸 보면요. 하지만 저희 딸도 할머니한테 평생 받은 상처가 크고 마지막까지 상처되는 말을 들었기에 별로 할머니를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딸의 뜻을 존중해서 굳이 할머니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저 역시도 더 이상은 시댁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와 저희 딸이 어머님을 외면한 것도 형님이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저지른 것도 결국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혼 소송 도중 형님이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하도 임신하라고 스트레스 주는데 남편은 밖으로 돌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외간 남자의 아이니까 수술해야 마땅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아이 타령하니까 그냥 남편 아이인 척 속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형님도 잘한 건 없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임신 때문에 닥달하고 괴롭게 했으면 형님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아들 타령, 핏줄 타령 하시더니 결국 어머님 곁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졌네요. 손녀인 저희 딸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외롭게 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결국 어머님이 마음 쓰신 대로 그대로 다 돌려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딸이 자진해서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찾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저도 굳이 아이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찾아가고 싶지도 않네요. 그런 구박과 상처 속에서도 잘 커준 딸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